네,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명품 자소서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부까지 함께 하시면 좀 컨디션이 피곤하세요? 어떠세요? 피곤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즐거우시고. 근데 사실은 뭐 저 네. 같이 있는 단짝인 박소윤 대표가 나왔었으면 좋은데 예. 연일되는 강의와 바쁘시니까요, 컨설팅으로 요즘.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지만 예. 그래도 오늘 제대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좀 어떤 부상 투혼을 오늘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자기소개서 지도해 주실지 주제 살펴봅니다. 네, 오늘 자소서 클리닉의 주제는요. MD 직무를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 직무, 인기 예. 직무죠. 예, 그렇죠. 특화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전에 김태진 MC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많이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네.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뭐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구매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기보다는 MD들한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MD의 그 채용 니즈도 사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오픈마켓 같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MD 채용 니즈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오늘 알려주시겠습니다. 유 대표님께서요. 자, MD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또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예전에 이제 직무 소개 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소비자들 대신에 본인이 먼저 제대로 된 제품을 소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제품군에 대해서 미쳐 있어야 돼요. 진짜 아주 열정과 광적인 부분이 있어야만 MD로서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거기에만 광적으로 좋아하고 관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제품군에 대해서 본인이 통찰력을 갖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능력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고 나아가서는 좀 앞서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 밖에도 또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신속한 상황 판단력이죠. 상황 판단력. 네, 일단 경쟁사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 제품을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상황을 놓치게 됐을 때에는 만년 2위, 3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품질 직무라든지 구매 직무도 얘기했지만 퀄리티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이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 납기를 제대로 맞춰서 시장에 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MD 직무에 이제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어떤 방법으로 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빠른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분석력, 통찰력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운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디벨로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떤 블로거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보 수집 역할을 했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역량들 잘 채워갈 수 있도록 MD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MD 직무에 지원을 했다가 합격한 자소서를 가지고 왜 합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자소서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 이커머스 시장에 특히 그 오픈마켓 시장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인 11번가의 그 리빙 쪽하고 마트 MD를 지원한 친구에 대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사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소서를 만나보시고 또 류 대표님께서 직접 또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소제목 자체가 주부입니까? 딱 이렇게 해서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끌려요. 그래, 주부다. 어차피 많은 주부들이 젊은 주부든 나이 많은 주부든 간에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클릭을 하고 거기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잡았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자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담았냐. 자기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실제 주부는 아니지만 결혼은 안 했지만 주부 같은 그런 알짜배기 대학생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학생이기에 1+1과 같은 그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활용도, 필요도, 그런 다른 사이트와 가격 비교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봤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MD는 아니지만 MD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따져봤다라는 진정성을 경험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게 됐고요. 즉 스토리가 좀 뭔가 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번가에 무조건 11번가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11번가의 장점과 본인이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더라.
싶다. 그래서 제가 11번가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좀 기여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는 게 이 자소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이 자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분 말고 이제 탈락한 자소서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던가요? 무조건적인 회사에 대해서 뭐 북한의 김정은 찬양하듯이 이 회사는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안 좋은 거죠. 예, 본인이 실제로 활용을 해보고 본인의 어떤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11번가 이런 장점 때문에 제가 자꾸 찾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경험상에서 뭔가를 이 11번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지원 동기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합격한 여러분들의 선배의 자소서를 만나보셨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감을 익히셨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또 MD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저희가 모아봤죠. 네, 취업준비생들이 이제 보내온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나 원가관리 등 경영 관련 과목 이수와 MD 관련 자격증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어떤가요? 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요. 사실 MD라는 게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앞에 아무리 이력서에다가 어떤 자격증을 썼다 하더라도 왜 이 자격증을 따게끔 됐는지 계기를 그냥 MD가 되고자 땄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렇게 뭐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뭐가 답답하더라. 내가 스스로 내가 한번 MD가 돼보고 싶다. 소비자로서. 그래서 네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됐거나 또는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라고 접근해 주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뭐 이제 사실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것도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패션 MD라면은 일반 무슨 뭐 MD 교육학원에서 어떤 교육 수료를 하는 것보다는 코롱과 같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뭐 다른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서 기업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실무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쓸 말도 많고요. 네.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한 예. 자격증 유무보다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MD 직무 자소서 쓸 때 패션 디자인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패션 MD 지원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사실 뭐 패션 MD 지원하는 분이 꼭 의류학과나 패션 마케팅학과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학과든지 국문과, 영문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잘못된 자소를 봤을 때 하나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본인이 마치 그 신문 기사에서 읽은 걸 자기 생각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시장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해도만 자꾸 계속해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남성복이라는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남성복에 대해서 본인이 지원한 예를 들어서 LF를 지원했다. LF 패션을 지원했으면 LF 패션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에 그 남성복의 트렌드가 어떻고 그 트렌드라는 건 단순한 소재라든지 질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원가라든지 소비자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내가 꼼꼼하게 분석을 했다는 게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전반적인 너무 큰 바운더리 내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카테고리 분야로 좀 집중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도 좀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 직무 지원 동기나 장래 포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원 동기는 사실 어떤 직무를 희망하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지원 동기나 포부 쓰게 되면 네. 계속 나오는 부분이 저는 뭐 트렌드를 읽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이 얘기는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 그 MD 특히 그 이커머스 시장의 MD의 화두는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이제 미술관 같은 데에서 그 오는 네. 고객에게 맞춰갖고 맞춤형 전시 네.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MD는 결국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셀카봉 그다음에 뭐 셀카 렌즈 이런 게 많잖아요. 벌써 그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식 쇼핑에 나오는 셀카 복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중에서 그럼 고객들도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야, 이제는 MD 추천도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타겟층을 잡고 똑같은 셀카봉이라 하더라도 막 그 손잡이를 노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검정색으로 할까. 그래서 그런 식의 소비자 취향에 따른 큐레이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MD가 되겠다. 네. 이런 걸 좀 본인이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결국에 소비자들은 점점 이런 구매 행위라는 데 있어서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어떤 바잉을 하고 상품에 대한 기획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핀테크라는 게 유행하다시피 금융에서 결제 시스템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실제로 구매하고 바잉하고 기획한 제품들이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편리성을 연계를 지어줄까. 그래서 내 MD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IT라든지 다른 영업관리라든지 이런 조직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소비자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살 때는 다른 사이트보다는 더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편리성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MD 직무는 자격증보다 실무 경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왜냐하면 MD는 사실 아르바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업종이라든지 유통에서 현장 판매 경험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MD가 소싱해야 되는 것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소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은 유명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 안 팔리더라. 그게 왜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현장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좀 어필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발품을 많이 팔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발 좀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MD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조언 있으면 한마디만 더 들어볼까요? 네, MD 면접 보러 가실 때요.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패션 MD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화려하게 치장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MD는 오히려 머리 질끈 동여매고요. 내가 진짜 언제든지 발로 뛰어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박람회나 전시회나 갈 수 있고 내가 밤샘 야근을 3일 동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체력적인, 정신적인 예.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런 것들을 갖다 몸소 좀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MD. 네. 머리 동요매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자소서 클리닉 MD 직무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네. 궁금증 저희 기다리고 있죠?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찾아오셔서 자소서 신청자라고 쓰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 함께해 주신 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